정수의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RSA, 공개키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거죠. 소인수 분해 어려움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공개키 알고리즘. 비밀키가 D하고 N이 2하고 3이래. 비밀키를 가르쳐 줬죠. 암호 문값도 가르쳐 줬습니다. C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원문 메시지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공개키 알고리즘을 알지 못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주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서명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내가 서명하려는 사람이야. 그 키를 2개를 생성해야 돼. 근데 그 키는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키를 2개 생성을 하고 하나를 상대편한테, 받을 사람한테 서명한 것을 내가 서명자니까 받을 사람한테 키를 하나 던져줘. 이게 공개 키야. 나는 개인 키인 비밀 키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중요한 문서를 암호화시켜. 뭘로? 내가 갖고 있는 키로. 그리고 보내. 그럼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키가 있죠. 그건 무슨 키죠? 내가 만들어서 보낸 공개 키라고. 그걸 가지고 그 문서를 해독하면 해독이 되네? 그럼 내가 보낸 게 맞잖아. 해독이 안 되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독이 되니까 서명한 거와 똑같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인데, 자, RS 디지털 서명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대칭키라는 게 있어요. 대칭키는 암호화시키는 거 하고 또 복호화시키는 거 하고 키가 서로 같은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DES 알고리즘이에요. 비대칭키는 이 키가 서로 달라. 가장 대표적인 게 RSA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SA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 기법이다. 공개키. 이것을 우리는 암호화 키를 비밀키 혹은 개인키라고 하고 이거를 공개키라고 한다. 전자서명에서는. 그러니까 키를 2개 생성하는데 비밀키와 공개키를 생성해서 이거 상대편한테 보고 이것이 서명이 되는 거죠. 서명.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 중에 가장 먼저 사용을 하였다. 적절한 시간 내 인수가 큰 정수의 소인수 분해 문제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소인수 분해는 뭐죠? 우리가 3 곱하기 8은 24죠. 24를 인수로 분해한 거예요. 인수야, 얘는. 인수. 근데 소인수는 아니죠. 8은 소수가 아니니까. 소인수는 소수로 구성된 거죠. 소수는 뭐야? 2, 3, 5, 7, 9, 11.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순서대로 쓰죠. 이게 소인수 분해잖아. 다 소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소인수의 문제, 복잡성의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공개키 RS 알고리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2개의 소수를 정해놔요. P와 Q가 있겠죠. PQ. 자, 만약에 여기서 얘도 P가 되고 얘도 Q가 되고 얘가 P라고 합시다. 얘가 Q라고 하자고. 두세 곱은 얼마야? 6이죠. 너무 쉽네. P와 Q를 알고 있으면 이 값은 쉽게 계산되지만 거꾸로는 어렵잖아. 이건 너무 쉬운가요? 6을 소인수변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런데 6이 아니라 이거의 PQ를 찾아봐라. 알 수 있겠어? 이건 어렵잖아. 이거 알 수 있겠냐고. 두 수를. 소수가 되는 두 수를 찾을 수 있겠냐. 이건 너무 어려울 거야. 이거로 만들어진 게 바로 RSA다. 소인수분해.
그래서 가장 보편화된 알고리즘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SA 알고리즘을 통해 비밀키, 공개키를 생성, 두 개의 키를 생성하죠. 서로 다른 거. 비밀키를 개인키라고도 합니다. 두 개 서로 다른 소수를 공개키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P키를 선택해요. 여러분이. 내가 키를 두 개 생성한다 그랬잖아. 어? 하나는 비밀키를 생성할 거고 하나는 공개키를 생성할 거야. 어? 비밀키와 공개키를 생성할 건데 비밀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공개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작업을 한다고. 두 개의 소수를 결정해. 그것을 지금 5하고 11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키 2를 결정한 겁니다. 2.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성할 때마다 임의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넣으면 5하고 11을 내가 임의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큰 수를 하나 만들겠죠. 두 수를. 아주 큰 소수 두 개를 딱 끄집어내겠지. 2, 3, 5, 7, 11, 13, 17 막 쭉 있잖아요. 엄청난 큰 수 두 개를 딱 컴퓨터에서 찾아내겠지. 이걸 P로 하고 이걸 Q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그냥 임의로 두 개를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키 21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평문이 있다. 평문. 이게 20. 그러니까 이게 20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평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일 수도 있고 인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전체 블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로 보자 이거야. 값으로. 이걸 이진수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평문으로 보자. 그래서 두 수의 곱한 값을 찾아. 5 곱하기 11이니까 55죠. 그죠? 그러면 공개키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P라고 하고 퍼블릭 공개키 형식이 2하고 N. 2가 얼마였죠? 27이었고 그 다음에 55가 딱 결정이 된 겁니다. 공개키 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를 이렇게 주고 공개키 형식을 찾으시오. 그럼 요 2를 맨 앞에 놓고 요 두 개를 곱하면 돼. 이게 공개키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27에다가 55.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키를 만들 건데. 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우고. 자세히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요. 비밀키 D의 범위를 구한다. 파이 혹은 델타, 립실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P-1, 그 다음에 Q-1이에요. 그러니까 P에서 하나 빼, 5에서 1 빼고, Q에서 하나 빼, 11에서 1을 빼. 그럼 얼마가 돼요? 40이 되죠, 40. 그죠?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은 어떤 거냐면 1부터 D 값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얼마야? 1부터 D 값은 40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걸 찾는 거죠. D 값을 찾기 위해서는 소수 두 개에서 수 개를 뽑아냈잖아. 하나씩을 빼, 두 개 곱해. 그럼 1은 안 되고 1보다 큰 거부터 그 곱한 값보다 작은 값의 D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값을 찾냐면 D 곱하기 2는 1 모두 40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모두 40? 모두 40이라는 건 나머지가 40으로 나눴을 때 40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든 나머지가 1인 것을 찾는 거죠. 만약에 81이다 그러면 4, 2에다가 80이고 나머지 1 맞죠? 만약에 88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42, 4, 80. 8 남잖아. 이거는 8 모두 40이지. 가로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뭘 찾는 거냐면 40으로 나눈 두 개를 곱해갖고 40으로 나눴을 때 이 D값에 요 안에 들어온 놈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D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D를 계산을 해봐야지. D는 어떤 거 될 수 있어?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쭉 되잖아. 그죠? 이 값은 얼마야? 정해놨잖아. 27, 27, 27, 27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거 얼마야? 1은 뭐 할 것도 없죠. 1은 안 해도 돼. 1 곱하기 27은 27이니까 안 되잖아. 그치? 2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7은 54잖아. 54를 40으로 나누니까 40, 14니까 얘는 1이 아니죠. 그 다음 3을 해보니까 3 곱하기 27은 얼마야? 3이 6, 3, 7, 21, 81이죠. 그러니까 81을 40으로 나누니까 2죠, 2. 80. 나머지 1이, 1이 남네. 그래서 D, 요런 계산 중에 1이 나오는 D를 찾아봤더니 얘야, 얘. 그죠? 3이 나오잖아, 3. 3이 나왔다고, 3. 됐습니까? 자, 3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D 값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비밀키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3, 그 다음에 55. 이건 n이죠. 요건 얼마야? 2고, 요거는 D 값을 찾아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문제를 주고 P하고 Q를 주고 해당되는 D 값을 찾아라. 이 형식을 찾아라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두 개를 곱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뭘 구하면 돼? 하나씩 뺀 값을 이런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주는 거고 27은. 자, 그래서 비밀키와 공개키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 두 개 키를 다 생성한 거예요. 자, 이제는 암호화 시켜야 되죠. 암호화 시킵니다. 암호화는 C죠. 얼마? 22가 뭐예요? 22가 평문이잖아. 평문에다가 C, 27. 암호화 시키는 거죠. 모두 55를 집어넣습니다. 55가 이거죠. 일반화 시키면 어떤 의미야, 이게? 평문을 암호화 시키겠다는 거죠. 모두 N으로. 이거지. 요게 이 값이잖아요. 요게 N 값이잖아. 요게 2고 이게 M 값이잖아. 그럼 2의 27승을 계산한 값을 50으로 나눈 나머지가 C야. 아시겠죠? 그 C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3이 나와요. 33. 이게 바로 암호문입니다. 이거를 상대편에 전달을 해. 33을 받았네. 그리고 복호화 키는 3이잖아요. 3. 모두 55를 했더니 얼마가 나와? 이게 원래 평문인 M이 얼마 나와? 27이 나오겠지. 22가. 이거 N이잖아. 이거 D잖아. 이거 암호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생성할 때 키 두 개 소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암호문 정해주고 하면 평문을 가지고 암호화 시킬 수도 있고 암호화 시킨 거 평문으로 해서 복원시킬 수 있고 평문으로. 두 개는 서로 연관이 돼, 안 돼?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암수 짝이라고. 자, 그래서 RS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은 송신 측은 메시지의 디지털 서명을 하고 전송을 하고 그 다음 메시지 M은 짧은 길의 메시지거나 긴 메시지의 해시코드 형태다.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돼도 항상 그 같은 길이를 뽑아내는 거죠. 이 길이가 만약에 6이다. 다 6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든 서로 길이가 달라도 어떤 룰에 의해서 항상 똑같은 결과를 뽑아내고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형태가 해시코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개키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자, 이거 E하고 N을, D하고 N을 결정을 하면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생성을 하면 내가 암호화시키고자 하는 공개키로 전달할 때도 되고, 내가 서명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키 두 개를 생성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기밀키, 비밀키, 개인키가 되는 거고, 상대편한테 보내는 건 공개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평문을 암호화시켜서 보내. 뭘로? 비밀키로. 우리가 알고리즘 설명을 할 때는 공개키로 암호를 했지만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암호화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서명을 하려고 한다면 내 문서, 평문을 바로 비밀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럼 상대편이 그거 가지고 공개키로 어떻게 줍니까? 반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키가, 비밀키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서명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키를 두 개 생성을 해서 하나는 상대편한테 보내.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화시켜. 암호화시키는 게 비밀키가 되고 서명키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보내. 그럼 상대편이 공개키를 가지고 해독이 되면 내가 정확히 서명한 거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시킨 거가 서명키다. 비밀키가 된다. 그죠? 정화할 땐 키가 생성이 두 개가 되는데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명을 정확히 정하거나 혹은 공개키를 가지고 그냥 암호화된 문서를 보내거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얘기입니다, 지금. 공개키 형식은 요거죠. 비밀키 형식은 이거잖아. 그래서 비밀키 형식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가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요거잖아. 요거는 암호문으로 변경하는 거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M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M. 그럼 다 가르쳐 줬잖아. 다 가르쳐. C가 얼마야? C가 이거. 7. 그 다음에 D 값이 얼마야? 2잖아, 2. 모두 N이 얼마야? 33이라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고, E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고 하는 이러한 쌍을 우리가 이해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쉽게 M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어렵지 않죠? 그럼 77이 49 아닙니까? 49. 그러면 33으로 49를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니야? 49, 33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가겠네? 33. 그러면 6이고 16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16과 같은 거죠? 평문은 16이 된다. 즉 이게 M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기본 강의만 충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16, 평문이 되겠죠? 16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